치아에 잇몸뼈가 녹아서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의사들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굳이 뼈 이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돼지의 세포를 이용해서 아멜로제닌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세포들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확인을 해서 임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선택을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미소를 책임지는 24년차 치과의사 유경쌤이에요.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무조건 입 빼야 된다라고 듣고 오신 분들 중에 실제로는 이를 살릴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아예 이를 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뼈 이식은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는 자리에 뼈가 너무 얇거나 너무 없거나 양이 부족할 때 그 뼈를 만드는 임플란트용 뼈 이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치아 주변에 잇몸뼈가 녹은 경우에 그 치조골을 재생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뼈 이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치아에 잇몸뼈가 녹아서 치아 주변으로 잇몸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는 사실 해당되어 있는 케이스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조건이 까다롭다고 할 수 있죠. 그럴 때에도 인공뼈 등을 이용해서 뼈를 만들어 줄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의사들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케이스에 쓰세요 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맞출 때만 쓸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이 임플란트 뼈 이식과 치아의 뼈 이식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예요. 사실 치아를 뽑고 오래된 경우, 치아를 뽑고 방치한 경우에는 잇몸뼈가 오랫동안 흡수가 된 경우 많고, 또 틀니를 또 오랫동안 쓰신 분들도 잇몸뼈가 많이 좁아져 있고 낮아져 있어서 나 틀니 쓰기 힘들어, 임플란트를 바꾸고 싶어 했을 때에는 뼈 이식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위에 어금니를 뺐을 때에는 상악동이라고 우리 몸에 필요한 구조물들이 많이 발달된 경우가 많아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 뼈 이식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답니다.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 두 번째가 잇몸병으로 뼈가 녹은 경우인데요. 이 뼈 이식은 임플란트가 아니라 치아 주변의 뼈 이식을 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염증으로 인해 뼈가 녹은 부분에 뼈를 조금 재생을 시켜서 치아의 수명을 조금 연장시켜주자, 이런 목적으로 뼈 이식을 시행하는 경우가 되겠어요. 세 번째로는 사실 제가 시술을 하는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고를 당하신다거나 외상을 입었을 때 좀 큰 턱뼈 부분에 함몰된 부분들, 많이 소실된 부분들, 그런 부분에 뼈 이식을 이용해서 뼈를 이어준다거나 이제 재건해주는 수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 세 번째에 해당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다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이미 내 뼈가 굉장히 충분한 경우죠. 예를 들자면 젊은 분들이 잇몸병이 아니라 이가 썩어서, 아니면은 사고로 사탕을 잘못 깨먹어서 이가 딱 부러졌어, 이런 식으로 외상으로 이를 뽑았을 때, 이런 경우는 잇몸뼈가 아주 멀쩡하게 남아있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굳이 뼈 이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에서 뼈 이식에서도 이를 뽑고 바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이를 뽑은 구멍은 큰데 임플란트는 작아. 그러면 뼈 이식이 무조건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를 뽑은 발치와라고 하는 그 공간은 골 재생 능력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 골 형태가 무너지지 않은 형태만 맞다면 뼈 이식을 하지 않고도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크게 뼈 이식할 것을 조금 적게 뼈 이식, 간단하게 해결을 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기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뼈 이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치아 주변 잇몸뼈가 녹기는 했는데 그 양이 아주 미미하거나 아니면은 뼈가 녹은 형태가 수평적으로 녹았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뼈 이식이 도움이 되지 않는 케이스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잇몸뼈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재생술식 중에 엠도게인이라고 하는 약재가 있어요. 그 약재를 수술 시에 동반을 함으로써 인공뼈라는 재료를 굳이 쓰지 않고서도 세포에 뼈를 만들어라는 신호를 줌으로써 뼈를 재생시킬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뼈 이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엠도게인은 우리 태어나서 치아가 생길 때 치아를 만들어주는 신호를 보내는 단백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돼지의 세포를 이용해서 아멜로제닌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합성해낼 수가 있어요.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을 이미 다 만들어진 치아 주변에 발라봤을 때 어떨까 연구를 해봤더니 치아 주변에 뼈도 조금 생기고 치주인대 세포도 좀 재생이 되고 뭔가 재생을 하는 방향으로 세포들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확인을 해서 임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엠도게인을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엠도게인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약간 주사기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떻게 오해하신 분도 있었냐면 꼭 보톡스 맞는 것처럼 주사 맞으면 살이 생기고 뼈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냥 치아 뿌리 표면에 발라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뿌리가 구강 내에 다 드러난 부분에 엠도게인을 바르면 살이 무럭무럭 자라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에는 엠도게인에 적응증이 되지를 않아요. 엠도게인은 잇몸 아랫부분, 일단 살이 덮여있는 아랫부분에 뼈를 만들어 주려고 엠도게인을 적용을 하는 거여서 수술을 동반하게 된다. 이게 꼭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능한 조건, 불가능한 조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엠도게인이 가능한 조건은 잇몸뼈가 녹았는데 아직 내 살은 녹지 않은 경우예요. 결국 뿌리가 많이 드러나지 않고 잇몸뼈가 수직적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녹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엠도게인을 써서 어떤 신호를 줬을 때 잇몸뼈들이 자라려면 그 부분이 잘 고정이 되어 있어야겠죠. 내 치아가 흔들흔들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는 경우가 엠도게인에 적응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엠도게인을 적용할 수 없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잇몸뼈가 녹았는데 뼈가 사선으로 녹은 게 아니라 수평으로 이렇게 녹은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잇몸뼈가 쑥쑥쑥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면 좋겠지만 그렇게 자랄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엠도게인이라는 약을 쓰더라도 잇몸뼈가 수평적으로 녹은 경우에는 사실 해당이 좀 안 되시겠고 잇몸 살이 핑크색 잇몸이 너무 내려가 버려서 치아의 뿌리가 많이 드러난 경우도 엠도게인을 쓸 수 없는 조건이 되겠어요. 그리고 치아가 너무 흔들흔들 하는 경우도 결국 엠도게인을 쓰기에는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 엠도게인 약 자체의 가격은 비싼 편이지만 이제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환자분들이 비용하시는 엠도게인 약제 값은 3만 원에서 4만 원 그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엠도게인을 쓸 때에는 잇몸 수술을 동반을 한다. 그래서 수술 비용에 엠도게인 약제 비용이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환자분들이 내는 비용은 보통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전후로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부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외국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모든 치아의 잇몸 상태도 다르고 치료 옵션도 다양하거든요. 이때 엠도게인을 선택을 하면 내 자연 치아를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임플란트나 자연 치아의 뼈 이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뼈 이식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이제 내 치아를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오늘 엠도게인이라는 재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엠도게인이 좋은 약재긴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사실 너무 늦기 전에 치과를 방문하시는 게 핵심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미소 유경쌤이 함께 할게요. 오늘도 스마일!